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5-6위전이죠.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감독의 발라드림 투투 전술입니다. 민서가 다시 골키퍼 포지션으로 갔고요. 서기와 손승현이 수비에, 경서와 리사 선수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서문탁 선수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국대 패밀리도 투투 전술입니다. 양은지 키퍼, 황희정, 김수현이 수비에, 전미라, 광민정이 공격에 나섭니다. 명서현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팀 다 붙박이 수비수 손승현과 김수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했거든요. 경서와 서기 선수도 공격에 이따금 가담할 때 서로의 사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를 스위칭하면서 반대발 포지션에서도 상당히 많이 뛰었고요. 리사 선수 또한 수비 위치로도 꽤 가담을 해줬습니다. 전미라 선수도 수비에 있다가 다시 공격으로 나서기도 하고요. 황희정 선수도 사이드라인을 돌파하는 공격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발라드림이 국대 패밀리를 4대1로 이기면서 5위가 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다시 한번 잔류 싸움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국대 패밀리는 다이렉트 강등 챌린지로 다음 시즌 향하게 됐습니다. 득점자입니다. 경서와 서기가 각각 2골씩, 그리고 국대 패밀리에서는 명서현 선수가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23개 17개 많은 슛이 나왔고요. 국대 패밀리 2번의 골대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발라드림은 14번의 유효슛, 그야말로 파상 공세, 폭격을 했죠. 특히 후반전이 강력했고요. 국대 패밀리는 김수현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가장 많은 슈팅 9개를 기록하면서 중거리포가 특히 매서웠죠. 패스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월클전 이후로 다시 한번 100회 이상의 시도와 성공을 보인 발라드림이었습니다. 경석이뿐만 아니라 손승현 선수, 리사 선수, 그리고 최후방의 민서 키퍼까지 정말 유기적으로 패스워크가 잘 돌아갔죠. 75%의 높은 성공률까지 보였습니다. 국대 패밀리도 시도 자체는 많았습니다만 성공이 45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간의 조직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킥인과 코너킥은 국대 패밀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킥인에서 득점이 나오기도 했죠. 드리블 돌파, 경석이, 그리고 황희정 선수로 대표되는 멋진 드리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커트나 클리어 숫자만 봐도 평균 골대녀 경기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5-6위전 단두대 매치에 걸맞게 서로 치열하게 압박을 하고 서로의 공을 뺏으려 노력을 했죠. 그리고 서로의 슈팅도 슛블락으로 막아내는 모습. 특히 국대 패밀리 김수현 선수가 정말 6탄 방어로 여러 골을 또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양팀 키퍼도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민서 키퍼와 은지 키퍼 각각 8개, 10개의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리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다가 손을 잘못 맞아서 골절상을 또 입게 됐어요. 손에 깁스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키퍼를 볼 수 없었고 포워드로 출전했는데요. 오히려 좋아. 정말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자, 골찬스도 2번이 있었는데요. 전반전에 서기의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 있던 리사 선수 슛을 했습니다. 좋은 슈팅이었는데 아깝게 빗나갔고요. 후반전에는 경서 선수의 크로슛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와 슛을 겸비한 슛이죠. 리사 선수가 감각적으로 발에 잘 맞췄습니다. 유효슛이 됐는데 은지 키퍼의 또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골에 계속해서 근접해 갔던 리사 선수였고요. 패스 지표도 좋았습니다. 삐약이 멤버들, 흔히 신인 멤버들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특유의 패닉함 없이 공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패스를 받고 리턴도 잘 내줬어요. 단순히 쉬운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빈 곳으로 연결을 잘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지표가 말해주듯이 수비도 좋았습니다. 공격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특히나 세트피스 수비,
오히려 승현 선수가 좀 약점이 있거든요. 승현 선수보다 더 좋았고 첫 실점을 한 이후에는 명서현 선수를 대인마크했는데 두 번이나 볼 경합을 가져가 주면서 자유롭게 슈팅을 하지 못하게 해줬거든요. 명서현 선수의 위치 선정이 꽤 좋았거든요. 그때마다 리사 선수가 잘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막았고요. 특히 파포스트 쪽에 위치라면서 적재적소에 이 클리어도 곁들여 주면서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자, 이날 서문탁 선수가 부재했기 때문에 교체 자원이 없었죠. 그런데도 경기 내내 집중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졌음에도 끝까지 좋은 패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팀의 이질감 없이 첫 필드 플레이였는데요. 굉장히 패스워크도 부드럽게 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사 선수 앞으로도 필드에서 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손승현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정말 대형 수비수로 성장할 만한 제목인데요. 이 하차 소식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죠. 39개에서 31개를 성공합니다. 자, 수비력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뒷공간을 좀 여전히 많이 내주고요. 세트피스 수비에서 특히 대인마크 조금 약한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클리어 위주의 수비 잘 만들어줬고요. 초창기의 유빈 선수, 영진 선수 혹은 김재하 선수의 모습 클리어 위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습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좀 아쉬웠죠? 명서현 선수를 완전히 노마크로 놔뒀습니다. 리사는 황희정을 맡고 있었고 서기도 김수현을 맡고 있었는데요. 명서현 선수가 파포스트에서 노마크였죠. 승현 선수가 좀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국대팸의 전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좌우로 뿌려지는 패스 그리고 전진 패스도 상당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차가 너무나 아쉬운 뛰어난 재능 손승현 선수인데요. 또 묵직한 중거리 슛도 선보였죠. 그리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패스도 그렇고 슛도 그렇고요. 자, 2대1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대 패밀리가 좀 밀어붙였거든요. 동점을 위해서. 하지만 이 승현 선수의 묵직한 중거리 슛으로 인해서 흐름이 다시 돌아왔고요. 곧바로 3대1로 달아나는 서기 선수의 골도 나오게 됩니다. 자, 고별전을 한 경기 더 미루게 됐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개벤전인데요. 과연 팀에게 슈퍼리그 잔류라는 큰 선물을 하고 아쉬운 하차 하게 될지 한번 다음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서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8개, 그중 3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4개, 클리어 4개가 있었습니다. 자, 키퍼로는 두 번째 경기죠. 액션 이전에서 먼저 키퍼 경험을 했었는데요. 자, 수비 키퍼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멀티 자원인데요. 키퍼로서 최고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수현 선수의 중거리슛 탑 코너로 오는 거 전에는 슈퍼 세이브도 있었고요. 서현의 유효슛, 수현 선수의 유효슛, 또 안정적으로 캐치. 단순히 세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잡아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자, 1실점을 하긴 했죠. 명서현 선수가 파포스트 노마크였는데요. 워낙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키퍼가 맞기는 어려웠습니다. 수비가 좀 잡아줬어야 되고요. 미라 선수의 중거리 슛 원바운드로 까다롭게 왔는데 선방을 했죠. 코너킥으로 쳐냈고요. 또 서현 선수의 1대1 찬스 후반전에 있었는데요. 유효 슛 주저앉으면서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칫하면 알까기 허용하기 십상인데요. 자세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2대1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거든요. 민서 키퍼가 끝까지 버텨내면서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다시 3대1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발라드림이 이 키퍼 포지션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요.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발라드림의 키퍼 퍼즐, 민서 키퍼인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포지션 바꾸지 말고 고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이전 때는 좀 불안했죠. 처음으로 키퍼를 해봤기 때문에 자책골도 기록을 했고 3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월클전 때는 수비수로 나섰죠. 마지막 통안의 PK를 허용을 하면서 다 잡은 경기가 3대3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국대 팸전에서 다시 키퍼로 나서면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많은 키퍼에게 백패스를 주는 거 상당히 불안한데요. 이 민서 키퍼에게는 백패스가 가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기 선수가 좀 백패스를 강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안정적으로 받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의 압박이 와도 급하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빈 곳으로 연결을 잘합니다. 순발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골문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판단력 좋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4개나 기록을 했죠. 공중볼 처리 173회 빛나는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캐치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긴 팔을 이용해서 롱스로우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가더군요. 한 4번 정도 했는데 다 잘 날아갔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요. 자, 국대팸의 전력이 계속 약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과 경기했을 때도 똑같은 득점력과 경기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국대 패밀리의 전력이 최하위급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키퍼로서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보여준 민서 키퍼입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개벤전에서도 키퍼로 나설지가 관건인데요. 리사 선수의 부상 여부에 달려있을 텐데 그래도 김태형 감독 가능하다면 민서 선수를 키퍼로 쓰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10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서 선수 항상 공수에서 올라운더로서 빽빽하게 기록을 하죠. 이번에도 기록이 잔뜩 나왔습니다. 자, 2골 2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무려 4개나 기록을 했어요. 만점 활약이죠. 경서기두의 이 활약 정말로 막강합니다. 자, 2번째 승강 플레이오프, 이번엔 개벤저스와 경험을 하게 됐네요. 첫 번째는 블라방과의 플레이오프였죠. 자, 골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 1대0 선취골이었죠. 희정 선수의 백패스 좀 치명적이었고요. 서기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면서 수연 은지 키퍼 볼 경합했죠. 루즈볼이 흘렀고 경서 선수가 순발력 넘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2대0이 됩니다. 경서의 긴 터치가 있었는데요. 미라 선수의 클리어가 경서의 몸에 맞게 됐어요. 그래서 경서가 다시 볼을 소유하고 파포스트를 보고 슛을 했습니다. 2골 차로 달아나는 골이었고요. 시즌 5호 골, 득점 공동 선두입니다. 허경희 선수와 공동 선두고요. 또 통산 9호 골이 되면서 공동 3위가 되었습니다. 어시도 2개나 기록했죠. 둘 다 서기 선수의 골을 도왔는데요. 손승현 선수의 패스, 왼쪽 사이드에서 살려냈죠. 그리고 미라 선수를 벗겨내고 패스, 서기 선수도 수현 선수를 벗겨내고 마무리, 두 선수의 개인기가 혼합된 멋진 골이었고요. 그리고 4대1을 만드는 마지막 골이었죠. 경서의 프리킥, 서기에게 한 번에 원바운드로 연결을 시킵니다. 서기 선수가 멋진 터닝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즌 3호 어시로 2위에 올랐고요.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산 4호 어시, 공동 4위의 기록입니다. 자, 공격과 수비 다 좋은 올라운더 경서 선수. 이제는 발라드림이 경석이 듀오뿐만 아니라 승현 선수, 리사 선수까지 녹아들면서 뛰어난 패스워크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슈퍼리그 액션이와 월클, 죽음의 조에 포함이 되면서 2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5위기전으로 밀려났는데요. 아무래도 액션이와 월클보다는 국대팸과 상대적으로 이 체급 차이가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실력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경서 선수의 개인 순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그렇고 골도 그렇고요.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팀이죠. 승강 플레이오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벤저스라는 난적을 만나게 됐는데요. 승리를 해야 팀을 슈퍼리그에 잔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일럿 4팀을 흔히 클래식 팀이다, 근본이는 클래식 4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블라방도 이겼고 국대팸에도 이겼습니다. 구척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이제는 개벤입니다. 이 근본이는 클래식 4팀 중 3팀, 개벤까지 이기면서 슈퍼리그에 잔류할지 한번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골을 넣었죠. 첫 멀티골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이 인정한 골대녀 최고의 패스마스터죠. 거침없이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49개 중에 39개 성공. 수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찬스 메이킹 능력 뛰어납니다. 단순히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골을 놓도록 도와주는 패스죠. 기회 창출이라고도 요새는 표현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골 3대1로 앞서 나가게 된 골입니다. 경서 선수가 미라를 벗겨내고 서기 선수가 수현 선수를 벗겨내면서 자, 중앙으로 쳐놓고요. 왼발 슛.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였어요. 정말 메시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은지 키퍼의 손을 맞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흐름이 굉장히 쫓겼어요. 2대1로 따라잡히면서 2대2가 될 뻔한 장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두 골 차로 달아나는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쐐기골을 넣죠. 4대1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골이었는데요. 경서의 프리킥 원바운드 볼 잘 잡았습니다. 자, 은지 키퍼를 등졌죠. 그리고 압박을 받았는데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놓고 침착하게 터닝슛. 상당히 퀄리티 높은 슛이었죠. 시즌 3호 골이자 통산 3호 골을 기록하게 된 서기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죠. 이정 선수의 백패스. 서기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면서 루즈볼이 되었고 경서 선수가 마무리했죠. 헤더 유효슛도 있었습니다. 키 작은 선수지만 정말 위치 잘 찾아 들어가면서 헤더했죠. 경서의 킥인 서기의 헤더. 또다시 경서기의 작품이었고요. 1대1 찬스도 있었습니다. 김수현 선수를 돌파하면서 슛. 양은지 키퍼가 1차로 막아내고요. 2차 슛은 골대가 비었는데요. 김수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면으로 골 클리어런스를 해버리죠. 자, 그리고 골 장면과 유사한 찬스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김수현 선수 벗겨내면서 중앙에서 슛. 양은지 키퍼가 세이브를 잘 해내죠. 또 찬스 메이킹도 있었죠. 리사 선수에게 그리고 경서 선수에게 결정적인 슛 찬스 또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끊임없이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담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자, 아찔한 장면 하나 있었다면 서기 선수의 터치가 살짝 길었던 장면이었거든요. 미라 선수가 바로 압박하면서 킬 패스까지 시전을 합니다. 서현 선수 1대1 찬스를 민서 키퍼가 잘 막아냈죠. 자, 서기 선수 그동안 너무나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착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더 골 욕심을 내는 모습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랐었는데 이 경기가 그랬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고요. 좋은 슈팅도 있었고 빗나간 슈팅도 있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양보할 필요 없이 언니에게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서기 선수가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경기들에서도 서기 선수가 한 골씩만 넣어줬어도 사실 승부차기 갈 필요 없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골 욕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멀티골 기록했죠. 그리고 7경기 만에 발라드림 첫 필드승을 가져갑니다. 승부차기 안 한 것이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인터뷰도 했죠. 자, 이날 경기 수비에 위치하면서 빌드업의 시작이 되어줬습니다. 좌우 사이드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침투를 하면서 상대를 괴롭혔어요. 단순히 패스뿐만 아니고 드리블 돌파 상당히 뛰어나죠. 자, 이 강력한 경석이 듀오 각각 두 골씩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강 플레이오프 개벤전입니다. 역시나 서기 선수가 골 욕심을 내야만 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경석이 대 해선 승혜 그리고 조혜련 키퍼까지 이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의 대결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또한 단두대 매치죠. 이기는 팀은 승격, 지는 팀은 강등. 한번 기대됩니다. 김태형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5-6이전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강등 피하게 됐죠. 7경기 만에 첫 필드승이었습니다. 그동안 5번이나 승부차기에 가면서 사실상 5무 1패 성적이었는데요. 첫 정규 시간 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승강 플레이오프입니다. 지난번에는 불나방 만나서 이겼는데요. 이번엔 개벤저스가 그 상대입니다. 매경기 키퍼 리스크를 안고 갔던 발라드림이었습니다. 박기영 키퍼, 민서, 리사, 다시 민서로 이어지는 이 매경기 자꾸 흔들렸던 조직력이었습니다. 실점도 꽤 많았고요. 자, 민서 키퍼가 매우 안정적인 경기였고요. 리사 선수의 포워드 기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대로 민서 키퍼 그리고 리사 포워드 이 포지션으로 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리사 키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잘된 포지션을 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경기를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항상 선취골을 넣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따라잡혔던 드디어 값진 승리인데요. 7경기 연속 선취골 기록이 있습니다. 자, 탑골전, 원더전, 아나전, 불나방, 액션이, 월클전, 그리고 이번에 국대팬전까지 다 선취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 중에서 4경기, 그리고 5경기가 동점이 되면서 승부차기 갔고요. 액션이전은 아예 필드 패를 했죠. 그리고 첫 필드 승을 한 김태형 감독입니다. 자, 경기의 흐름이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대0으로 앞선 후에도 또 2대1로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다시 또 잡히는 또 부차기의 흐름이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대팸 찬스들이 나왔고 서문탁 선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 자원도 없었죠. 체력적 부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민서 키퍼가 한 골차 리드 지켜줬습니다. 명서현 선수의 1대1 찬스도 막아냈고요. 후반 3분에 서기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1 달아나면서 이 이후에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네 번째 쐐기골까지 나왔죠. 발라드림 팀 내에서는 최다골 경기죠. 3골까지는 넣은 적이 있는데 4골을 득점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서 키퍼를 고정으로 가야 됩니다. 키퍼 포지션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 수비 조직력에 결코 좋지가 않죠. 자, 그리고 경기 전에 손승현 선수가 하차를 알릴 때 나온 말이었는데 한 팀을 2시즌 맡은 감독들도 곧 이동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저도 다시 보면서 다시 알게 됐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 시즌 바꾸는 것보다는 2시즌 정도 맡았으면 어느 정도 팀 컬러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 이동 전에요. 슈퍼리그의 잔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고요. 챌린지로 내려가게 되면 많은 빛이 발하겠죠. 이제는 승강 플레이오프 개벤전입니다. 창과 방패 대결이고요. 발라드림 입장에서는 필드에서 승부를 봐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 전적만 보면 발라드림이 3승 2패, 개벤저스는 6전 전승입니다. 해련 키퍼가 필드에서 부진한 경기도 있었는데요. 승부차기 가면 또 노련하게 살아났거든요. 확실히 발라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요. 또 키커를 보더라도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민경, 남희, 승혜, 혜선 대단하거든요. 남희 선수가 필드에서 또 부진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률이고요. 민경 선수가 2개 놓쳤지만 역시나 키퍼에게 막힌 게 아니고 골대 맞은 거거든요. 승혜에서 말할 것 없고요. 가장 최근 PK에서 은영 선수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경석이가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발라드림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주장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참 힘들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상을 겪었고요.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차를 결정을 했고 맞이한 5, 6위전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결국 팀의 챌린지 강등 그리고 전미라 선수의 고별전이 되었죠. 어시스트 장면 그래도 희망을 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1대2로 따라가는 장면이었죠. 미라 선수의 정확한 킥인이었고요. 파포스트 쪽으로 낮고 빠르게 연결을 했어요. 명서현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이번 시즌 팀의 첫 골이자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통산 2호 어시였고요. 자, 중거리 슛도 좋았습니다. 전반전에 2실점을 한 다음에 승현 선수가 걷어낸 볼을 다이렉트로 중거리 슛을 하거든요. 원바운드 치면서 민서 키퍼가 막았는데요. 코너킥으로 또 연결이 됐죠. 흐름을 이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 어시 장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동점골 찬스였죠. 서기 선수를 바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킬 패스를 넣었습니다. 명서현 선수가 1대1 찬스 맞이하고요. 슛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가 워낙 정면이다 보니까 동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이 찬스가 무산되면서 전반부터 이어진 흐름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실점과 세 번째 실점 장면 경서 선수에게 좀 당한 장면들이었는데요.
자, 경서 선수의 긴 터치 잘 걷어낼 수 있었는데 경서 몸에 맞으면서 다시 소유권을 내줬죠. 실점이 됐고. 세 번째 장면은 경석이의 개인기로 미라 선수와 수현 선수가 각각 벗겨지면서 실점을 했죠. 이 맏언니들이 경석이를 막으려 분투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석이가 워낙 또 잘하기도 했고요. 경기 후 이런 인터뷰를 남깁니다. 승희랑 정은이가 나갔어도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역부족이니까 막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기둥이 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제가 빠지는 공간을 크게 안 느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반인 것 같아요. 서운하게도 느끼고 또 누군가 더 크게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반반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슈퍼리그 정말 국대 패밀리 참 어려웠습니다. 전미라 주장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팀원들의 부상, 이희영 선수는 한 경기만 치렀어요. 무릎 골절상이 나타나면서 물론 명세현 선수가 오긴 했습니다만 전미라 선수 본인도 갈비뼈 2대 골절하는 중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정은 박승희 선수의 이탈로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상당히 약화가 되었죠. 결국 챌린지 강등이 되었고요. 3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미라 선수는 골대녀 커리어 11경기에서 7골 2어시 공격 포인트 9개로 마감을 하게 되었네요. 준우승도 경험을 하고 우승도 경험을 하고 강등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전미라 선수입니다.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헌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근실내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정은 승희에 이어서 미라 은지까지 국대 패매 전성기를 이끈 이 주역들이 모두 퇴장을 하게 됩니다. 빈자리 전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챌린지에서도 고전할 것 같아요. 챌린지 최하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가칭 FC 유튜버 팀과도 자웅을 겨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는 챌린지 국대 패밀리의 선수 수급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경기 국대 패밀리에서 수비도 공격도 제일 좋았던 선수는 바로 수현 선수입니다.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어요. 공격수보다 더 많았죠? 그리고 패스도 킥도 잘 뿌려줬고요. 수비 지표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자, 슈팅을 보자면 민서 키퍼를 그래도 제일 위협했던 건 역시 수현 선수였고요. 왼발 중거리 슛 탑코너로 갔던 것. 또 미라 선수의 킥인을 받아서 유효슛 했던 것. 또 주발이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 슛도 꽤 여러 개 날렸거든요. 그중 하나는 경서 선수가 헤더를 하면서 또 크로스바를 맞기도 했죠. 결정적인 수비 장면, 골 클리어런스, 한 골을 막아냈다는 거죠. 걷어냈다는 건데 빈 골대로 수비 복귀를 빠르게 하면서 서기 선수의 슛 얼굴로 막아내는 투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서의 오픈 찬스에서도 슛블락 했고요. 수차례 슛블락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클리어도 많았고요.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활약. 자, 경석이를 상대하는 것은 다들 힘들어합니다. 객관적 전력이 좋은 액션이도 월클도 다 어려워했고요. 불나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 미라, 은지 이 언니들 3인방이 고군분투해줬고요. 수연 선수는 특히 매 경기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는 공격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공격수들의 슈팅보다도 퀄리티가 더 좋았다 할 수 있겠고요. 자, 믿고 의지했던 동생들 미라 주장과 은지까지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남은 동생들을 이끌고 팀을 개편해야 합니다.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제 남은 4명의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더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선수가 그대로 있는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수현 선수가 또 동생들을 이끌어 줘야겠죠. 국대 패밀리가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고 챌린지에 도전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10개에 그중 4개는 슈퍼 세이브였고요. 캐치 4개, 클리어 2개가 있었습니다.
4실점을 했습니다만 4실점이 아니었으면 더 평점이 높았을 겁니다. 4실점을 했기에 7.5점이거든요. 실점만 적었으면 뭐 8.5 그리고 9점 이상 갔을 경기였는데 양은지 키퍼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경기였습니다. 탑걸전에도 졌지만 제가 민트별을 들은 바도 있고요. 점점 이 발전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점점 안정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하차가 아쉽습니다. 실점 장면들 먼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경서 골이었죠. 은지 키퍼도 커버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루즈볼을 경서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두 번째 골도 경서 골이었죠. 이거는 키퍼가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 자, 미라수엔 언니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은지 키퍼는 그래도 끝까지 공에 손을 맞춰냈습니다만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골도 은지 키퍼 최선을 다했죠. 서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짝 붙어줬습니다. 사실 이거 수비가 해줘야 되는데 수비가 없었죠. 서기 선수가 터닝슛을 또 시전을 하고요. 서기가 너무 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멋진 선방들 고별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서기 선수의 1대1 찬스를 선방하기도 했고요. 경서의 크로슛, 리사의 슛도 막아냅니다. 심지어 잡아내죠. 이동을 하면서 아유미 키퍼의 그런 선방 장면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만큼 양은지 키퍼도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또 승현 선수의 묵직한 중거리 슛, 무릎으로 선방을 합니다. 무리하게 손을 쓰지 않고요. 몸으로 막는 것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기량이 발전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서기 선수가 세 번째 골, 본인의 골과 유사한 장면으로 한 명 벗겨내고 슛했는데요. 양은지 키퍼가 슈퍼 세이브 보여주죠. 그리고 경서의 1대1 역습 찬스였습니다. 골문을 비우고 나와서 1차로 저지를 하고요. 리사 선수를 파울로 끊었습니다. 경고성 파울이긴 했습니다만 9파울이었죠. 실제로 경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장 꾸준하게 발전해온 선수가 바로 이 은지 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경기들에서 실책이 두드러진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슈퍼리그에서는 정말 많은 발전을 보여줬어요. 본인 역할 그 이상 다 해줬고요. 자, 팀의 주축 선수 정은승희 선수가 나가고 사실상 3삐약이 체제였죠. 팀 득점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요. 팀 공격력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은지 키퍼의 선방력도 더 빛이 났겠죠. 개인 평점도 좀 올라가고요. 팀 성적 자체도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계속 만약에 남았다면 이제는 상위권 키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 안정감을 봤는데 이 꾸준한 노력이 빛을 충분히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실력보다 저평가된 키퍼들 장진희 키퍼가 그러했는데 양은지 키퍼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하차가 더욱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명서현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시즌1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복귀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골 결정력 확실히 있고요. 세트플레이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골 장면 서현 선수가 파퍼스 노마크 잘 위치해 있었죠. 미라 선수의 킥인 택배를 잘 감각적으로 맞춰내면서 이게 바로 시즌1 때 보여줬던 전매 특허 모습이거든요. 위치 선정 좋고 결정력이 있습니다. 통산 5호 골입니다. 자, 탑걸전보다는 분명히 필드 플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자, 2대2 동점될 수 있었던 1대1 찬스 정말 아까웠죠. 슛의 세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돌아나가는 움직임도 멋졌고요. 하지만 정면 코스로 향하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승현 선수와 경합을 하면서 유효슛하는 장면, 슛이 다소 밋밋했지만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터치가 좀 아쉽습니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겠죠. 기본적인 퍼스트 터치가 좀 깁니다. 패스 받을 때. 그리고 주고받는 것 자체도 좀 아쉽죠. 뭔가 좀 세기도 약하고요. 아직 자신감이 좀 결여돼 보이기도 하고요. 드리블 시에도 터치가 좀 아쉽습니다. 공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스피닝을 해서 상대 선수에게 공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볼을 뺏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퍼스트 터치, 패스, 드리블. 이 기본기가 아무래도 시즌1 때랑은 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죠. 골대녀가. 자, 국대 패밀리의 9번 스트라이커고요. 1년 이상의 공백. 그래도
복귀골을 만들어내면서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즌 1은 아무래도 우당탕했던 팀 컬러, 전체적인 시즌 컬러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많은 팀들이 패스를 하려고 하는 시즌이죠. 좀 더 적응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라 주장과 은지 선수, 의지하던 언니들의 하차, 경기 휘슬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국대팸의 새로운 판이 어떻게 짜질지 모르지만 현 멤버들이 남는다는 가정하에 수현 선수, 서현 선수 이끌어 가야 되고요. 희정 선수와 민정 선수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새 멤버들도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와야만 전력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완전 신입 선수들이 또 2명이 합류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챌린지부터 다시 차근차근 국대 패밀리의 명성을 쌓아 올려가야 하겠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서현 선수, 희정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출전 시간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적은 찬스 속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죠. 이 0대 실점 후 전반 막판이 바로 국대팸의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골포스트를 한번 맞췄죠. 수현 선수의 코너, 미라 선수가 슛, 승현 선수의 슛벌락을 하고요. 흘러나온 볼을 민정 선수가 슈팅을 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였는데요. 이게 아깝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슈팅 정말 좋았거든요. 자, 패스도 수비도 지난 탑걸전보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역시나 전미라 선수의 회복기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실점 과정에서 서기 선수를 마크한 거 조금 아쉬웠죠? 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기 선수를 완전 놓쳤고 양은재 키퍼가 1대1로 상대를 해야 됐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희정 선수, 서현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는 공격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때가 됐습니다. 동기 선수들도 있죠. 뭐 라라 선수라던가 최윤영 선수, 다들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민정 선수가 또 먼저 기록할 수도 있어요. 또 미연 선수나 해나 선수 등을 보면서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답답함이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 꼴맛을 보게 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비록 챌린지긴 하지만 또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확실히 황희찬 누나 맞습니다. 꿈틀대는 돌파 본능 DNA. 거침없는 드리블 돌파 4번이나 보여줬고요. 백지훈 감독도 저걸 조금만 더 다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범석 감독, 주는 척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네. 아주 극찬을 또 해줬고요. 골 찬스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미라 선수의 킥인, 수현 슛, 희정에게 볼이 향했거든요. 발만 댔다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대1로 뒤진 경기 막판 상황, 드리블로 치고 나가면서 슛까지 해냈죠. 니어포스트 잘 선택을 했습니다. 코스도. 하지만 아깝게 빗나갔어요. 물론 명서현에게 패스 주는 옵션도 더 좋았겠지만 충분히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슛 자체도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좀 아쉬웠죠. 치명적인 백패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좋지 않으면서 볼을 좀 더듬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선택을 했는데요. 좀 자신있게 패스했어도 됐었거든요. 아니면 바로 걷어내도 됐었는데 어쨌든 애매한 패스가 가면서 수현은지 커버하러 달려들었고요. 하지만 서기가 압박을 들어왔죠.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날 경기 장점인 돌파력과 스피드 분명히 나왔습니다. 돌파를 잘 해놓고 왼발 크로스 타이밍인데 오른발로 잡다가 수비에게 걸리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의 선택, 타이밍, 마무리 능력 조금씩 갖춰간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정은 선수가 워낙 고트 대단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들어와서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것 같습니다. 선수 누나들이 다 축구 잘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정은 선수가 오히려 특별했던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시즌을 잘 소화를 했네요. 자, 이제 국대팸 3기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챌린지 리그의 국대팸을 가리키는 기수일 것 같고요. 1기 국대팸은 바로 시즌1 준우승을 했습니다. 뭐 한채아 선수, 심하은 선수, 남현희 선수까지도 있었고요. 2기는 바로 이정은 선수, 박승희 선수를 포함한 그리고 전미라 선수까지도요. 슈퍼리그 우승했던 바로 이 멤버들.
자, 이젠 3기 국대 패밀리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황희정 선수도 그렇고 국대 패밀 재건을 챌린지부터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경기 기록지를 보니까요. 후반 3분 서기의 골이 터진 때였거든요. 경고 한 장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 골 관련해서 심판에게 좀 강하게 뭔가를 어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국대 패밀리 최종 6위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지 감독은 2시즌 연속 슈퍼리그 6위를 만들었고요. 2시즌 연속 챌린지 강등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강등 메이커라는 타이틀 불명예스럽지만 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은승이가 없었고요. 전력이 너무 약화됐었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2시즌 연속 강등 불명예, 개벤도 6위, 국대팸도 6위, 다이렉트 강등이 됐죠. 이번 성적 3연패고요. 한 골에 7실점, 참 빈약했습니다. 국대를 맡아서는 총 4승 5패, 개벤과는 5승 3패를 기록한 김병지 감독입니다. 김병지 감독 개인적으로 개벤저스 때부터 지금 5연패를 기록합니다. 좀 좋지가 않고요. 한때 승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9승 3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10승을 할 감독으로 유력했는데 여기서부터 5연패를 하면서 9승 8패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강원 대표이사로 이제 재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차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골대녀에서의 말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시즌1 때는 국대팸 준우승을 했고요. 시즌2 풀리그에서는 개벤을 2위로 슈퍼리그로 승격을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슈퍼리그에서는 개벤이 6위, 그리고 국대팸이 다시 6위가 되면서 본인이 맡았던 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강등도 시키게 되는 영광과 슬픔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좋았던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흐름 싸움에서 더 넣지 못했죠. 축구는 흐름의 게임이고요. 0대0, 전반 6분까지 사실은 0대0이었습니다. 꽤 무실점으로 갔거든요. 하지만 희정의 백패스로 인한 실점,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선취골도 좀 아쉬웠고요. 0대1로 한 골 먹힌 다음에도 3번의 유효슛이 있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2번, 멋진 중거리도 포함해서요. 명서현 선수도 그랬고요. 또 추가골을 먹은 다음에도 전방 막판에 흐름이 있었죠. 전미라의 중거리 슛, 원바운드 유효슛 굉장히 멋졌고요. 민정 선수의 골포스트까지 여기서 한 골을 또 추가했더라면 후반전 또 달랄 수 있었는데요. 이 흐름에 넣지를 못했죠. 하프타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라 선수도 안 쉬고 하고 싶다 그냥, 민정 선수도 나도 지금 너무 좋은데 라고 했거든요. 전방 막판에 이 흐름을 맞았던 두 선수도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지금이 좋은 흐름이구나. 흐름이 끊겨서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미라 선수는 또 동료들에게 불안한 마음은 감추고 자신 있는 말, 서로 복돋아주는 말 하자 또 얘기했고요. 김병지 감독은 미라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 전반 막판의 좋은 흐름 후반 초반에도 이어졌고요. 결국은 후반 2분에 한 골을 따라가죠. 명소현 선수가 골을 넣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미라 킥인 수연슛, 희정 선수가 발만 대면 골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명서현 선수 1대1 찬스. 역시 미라 선수 발끝에서 나왔는데요. 민석 키퍼가 잘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대2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그러면 흐름은 또 넘어가죠. 서기 선수에게 실점, 2골 차로 벌어지고요. 이후부터는 이 추격하는 동력이,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죠. 발라드림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자, 김병지 감독은 최진철 감독과 더불어 골대녀 최장수 감독이죠. 파일럿부터 함께 왔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아이디어도 냈고, 골대녀 제작진과도 많이 소통했다는 것 알려져 있습니다. 저랑은 개인적으로 또 통화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고요. 자, 개벤저스의 빌드업 축구부터 분명히 골대녀를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원 대표 이사직과 골대녀를 병행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영표 감독은 병행을 했었는데 김병지 감독이 축구협회 부회장직도 내려놓은 마당에 골대녀까지 병행할지는 좀 확률은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본업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본업으로 하차를 하잖아요.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하러 간다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마지막 성적은 좀 아쉽죠? 9승 3패에서 5연패하면서 9승 8패가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정은, 박승희 이 선수들을 그리웠을 감독은 바로 김병지 감독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골대녀에 합류하게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끝내 우승의 별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최진철 감독이 우승했던 것과 조금은 대조되는 엔딩이네요.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라드림입니다. 리사 7.5, 손승현 8.5, 민서 9, 경서 10점에 MOM, 서기 9.5, 김태형 감독 9점입니다. 국대 패밀리입니다. 전미라 7.5, 김수현 8.5의 민트별, 양은지 7.5, 명서현 7, 광민정 6, 황희정 7, 김병지 감독 6점입니다. 슈퍼리그 최종 순위표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4승을 한 탑걸도 있고요. 2승 2패 2위를 한 구척장신, 3승 1패 3위 액션이, 1승 3패 처음으로 3위에서 4위로 밀려난 월클, 그리고 5, 6위전 승리하면서 발라드림 아직 기사회생했고요. 국대 패밀리 3패를 하면서 다음 시즌 챌린지로 강등이 됐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허경희 선수, 경서 선수가 5골로 공동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가 2어시를 추가하면서 3어시까지 올라왔지만 이현희 선수가 4어시로 도움왕이 되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가 2골 추가하면서 9골, 사오리 선수와 공동 3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전미라 선수는 최종 7골로 공동 6위로 골대녀 커리어 일단은 마감하게 되었네요. 명서현 선수 오랜만에 한 골 추가하면서 5골로 최여진, 김보경, 허경희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리고 서기 선수 2골 추가하면서 통산 3골 클럽이 되었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가 2어시 추가하면서 통산 4어시, 최여진, 이정은과 나란히 하네요.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야 워낙 독보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많죠. 그 뒤가 이정은 선수 4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2.75 깨지지 않는 독보적인 단독 2위 기록이었는데요. 경서 선수가 7경기에서 13개의 공격 포인트 1.86, 상당히 준수한 기록이죠. 단독 2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미라 선수는 11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로 커리어를 마감을 했는데요. 박선영, 정혜인, 최여진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다 이름이 굵직굵직한 골대녀의 스타들이죠. 서기 선수와 명서현 선수 각각 공격 포인트들을 기록을 하면서 6개의 공격 포인트, 김진경 선수의 레벨까지 왔네요. 이제는 정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슈퍼리그 5위와 챌린지 2위가 붙는 승강 플레이오프 발라드림 대 개벤저스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관중들이 함께한 축제죠. 올스타전을 보게 되고요. 또 11번째 신생팀 평가전도 보게 되고요. 팀마다의 하차 소식, 또 합류 소식, 새로운 팀 리빌딩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발라드림은 서문탁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경석이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키퍼가 누구냐일 것 같습니다. 민서 키퍼가 본다면 안정감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리사 선수가 키퍼를 봐도 되지만 리사 선수 자체도 이 포워드 포지션을 잘 소화했어요.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퍼를 누구냐 하는 것이 경기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강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 살얼음판일 것 같은 경기입니다. 이영표 감독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고편. 특히 패스의 줄기인 서기 선수에 대한 압박, 김혜선 선수를 붙여넣음으로써 하이라이트에선 잘 나왔거든요. 경기 결과는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조혜령 키퍼와 김혜선, 김승혜 이 후방 삼각 편대는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탑급에 있는 팀이죠. 물론 잔실수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혜령 키퍼. 하지만
또 승부차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6전 전승 극강의 모습 개벤저스거든요. 그리고 오랜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 오나미 선수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개벤저스 다시 한번 습격하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미라 선수 양은지 키퍼의 고별전이었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도 하차가 유력한 김병지 감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승현 선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별전이 하나 더 미뤄지긴 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도 볼 수가 있죠. 발라드림은 5, 6위전은 살아남았지만 아직 개벤저스를 또 이겨야만 잔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